식후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식후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식후에 걷잖아요.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올라가다가 수평선을 그리다가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식후 걷기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다이어트로 추천하는 운동법은 무엇인가요? 모든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가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 나는 배드민턴을 쳐요, 등산을 가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그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클리닉까지 찾아올 정도의 환자가 되시면요,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식후 걷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식후 걷기는요, 우리가 걷기를 보면요, 걷기는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고 인간의 그 이동 수단이면서도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헬스클럽을 가거나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후에 걷는 게 중요한데요. 식후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식후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식후에 걷잖아요.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올라가다가 수평선을 그리다가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는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식후 걷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사 후에 걷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중에 걸으면 배 아파요, 운동하면 배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신데 배 아플 정도로 걸으란 말 아니고요. 식후에 걸어서 약간 배가 아프다 이래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슬렁어슬렁이라고 말하는데 식사 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은 아주 빠르게 올라가요. 그런데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 수준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저녁 먹고 누워서 TV 보다가 잠드는 거 제일 나쁩니다. 이거는 혈당을 올라가는 혈당을 가만히 두고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하신 후에는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해서 천천히라도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있어서 걷기가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부터 움직여라는 말씀 드려요. 식사 후에 30분 정도 있다 소화시킨 다음에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거나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 직후에 천천히라도 걷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배가 안 아파요 그러면은 더 한 바퀴 돌고 오고 헬스클럽을 간다든지 해서 더 길게 운동을 하시고 돌아올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별로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저는 걷기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요, 걷기 말고 이거 하세요라는 어그로 상당히 많죠.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걷기는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가장 하기 쉽고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어그로가 나오는 것인데, 걷기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많습니다. 걷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에서 나는 조금 더 운동 능력이 되고 운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께는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좋아하시는 거 다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이제 뭐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조깅, 자전거 타기 이런 게 되겠죠. 무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 헬스클럽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HIIT라고 있어요. 이거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헬스클럽 가보시면 나는 그냥 천천히 걷고만 있는데 옆에서 막 뛰다가 갑자기 1분 정도 하다가 또 갑자기 천천히 걷다가 또 1분 정도 막 뛰다가 걷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좀 하다가 딱 내려와서 집에 가요. 이런 게 뭐냐면 HIIT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요, 짧은 시간에도 아주 압축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가장 최대 심박수가 될 정도로 아주 최대로 운동량을 끌어올렸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퍼주면 안 돼요. 완전 뛰던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아주 여러 가지 운동에다가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걷기, 조깅,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이런 거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정식 자전거 타기는요, 1분 정도 전력 질주를 해서 막 타다가요,
1분 정도는 천천히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분 정도 막 타고 요걸 5사이클 정도만 하셔도 5분, 10분 정도에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 뒤에 이제 5분 정도 운동하고 쉬더라도 운동을 안 하는 그 쉬는 시간에도 계속 지방을 태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나온 운동들이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식전 운동과 식후 운동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일단은 식전 운동이 우리 몸의 포도당이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더 태울 수 있다는 이론적인 기반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근육이 적으신 분들, 특히 마른 비만을 가지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식전 운동 하시면은요, 우리 몸이 근육을 더 빨리 태워요. 그래서 더 마른 비만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식전 운동은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충분히 드시고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식후 운동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피해야 될 분들은 당뇨병 환자들이요.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식전에 막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 환자는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혈당 강화제를 먹고 또 인슐린을 맞는 건데 여기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저혈당은. 그래서 이렇게 당뇨 환자나 근육이 적으신 분들은요,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이렇게 막 따지는데 요거 두 개만 빼면요, 식전 운동, 식후 운동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식전 운동, 식후 운동 뭐 어떤 게 좋은지 막 따지다가 식후 운동이 좋다는데 나는 식전 운동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포기할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전 운동이든 식후 운동이든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식전 운동을 피해 되실 분들은 두 종류의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도 살 빠지는 기초대사량 높이는 법은 무엇인가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아무 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몸을 영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제 소화가 되겠죠. 소화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배설이라든지 뭐 땀나는 것도 여기 속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 거의 70%를 차지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살이 잘 안 쪄요.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기초대사량은요, 타고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은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량 같이 기초대사량은 좀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이렇게 했더니 반짝 올라가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하시면은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이런 몸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로 말을 하자면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죠. 연비가 좋은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고 그런 차가 좋은 차인데 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태운단 말이죠. 젊을 때는 우리가 이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에너지를 적게 태우는 몸으로 됩니다. 그래서 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기름을 많이 먹는 차, 에너지를 많이 태우는 몸이 더 건강하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요, 단백질 섭취예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높으신 분들은요, 에너지 대사가 좋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라는 이런 검사를 해보면요, 기초대사량을 검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어려운데 인바디에서 나오는 기초대사량은요, 대부분 근육량에 비례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많이 올려주셔야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수면을 말씀드리는데요. 수면을 잘 취하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도 계신데 충분히 주무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수면의 문제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기초대사량도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정리해주고 식욕을 정리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숙면을 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수분이에요.
수분은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음식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분에 대한 얘기들이 물 2리터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좀 높이실 분들은요 1.5 내지 2리터의 물은 꼭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고요. 수분 섭취는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 탈수에 휘달리는 현대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아침 일찍은 아니지만 낮에는요 좀 찬물을 드시면 기초대사량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라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찬물을 좀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죽어도 안 빠지는 내장 지방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내장 지방은요 피하 지방하고 다르죠. 피하 지방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잡히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요. 내장 지방은 저 뱃속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 지방이죠. 이 두 가지는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피하 지방은 보기에만 싫을 뿐이지 건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주로 피하 지방형의 지방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중년 이후의 남성들 그리고 이제 마른 비만 환자들 폐기형기 이후의 여성들은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내장 지방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장에서 이 지방들이 많이 장관막 속에 쌓여 있다가 요것들이 혈관을 타고서 이 장관막에도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 혈관을 타고서 온몸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간에 가서 쌓이면은 지방간, 혈관에 가서 쌓이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을 만들고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이 내장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빼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지방 흡입으로는요 피하 지방은 뺄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은 못 빼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저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내장 지방이 잘 빠지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장 지방을 빼는데 1번은요 역시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정제, 잘 갈았다는 소리죠. 우리가 현미 말고 흰 쌀을 갈아서 도정하고 도정해서 흰쌀밥을 만들거나 또 이거를 더 갈면 떡이 되잖아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 입에서 아주 살살 녹죠. 맛있죠. 얘의 문제는 뭐냐면 혈당을 아주 급속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를 드시면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섬유질이 다 파괴된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혈당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이렇게 빨리 올라간 혈당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더 축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게 내장 지방을 빼는 거의 1번이에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자는 거 아니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자는 거죠.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단맛 나는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장 지방 빼는 거에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얘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효과를 봤다 그러고 어떤 분은 효과 없다 그러고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제가 환자분에게 적용을 해보고 제 스스로도 많이 해보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지 간헐적 단식은 정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내장 지방을 잘 뺄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의 기본은요. 적정한 시간을 완전히 물 외에는 먹지 않고 굶고요. 적정한 시간에는 먹자는 거죠. 이게 12시간 정도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대 12,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먹지 말자라는 것들이 기본적이고요. 12시간 공복에 성공했다면 14시간, 14대 10, 16시간 공복까지 16대 8까지 공복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6대 8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끼 식사를 해야 될 것을 8시간 동안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시간은 늘어나고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 식사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음식물이 안 돌아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욱더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8시간 동안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신다는 거는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거고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미네랄을 충분히 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 내장 지방을 잘 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을 좀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규칙적인 식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같은 시간에 먹으면요.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아침에 몇 시, 점심에 몇 시, 저녁에 몇 시에 딱딱 나오고 췌장은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끼 식사를 막 엉망진창으로 먹었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나왔다가 또 나왔네? 또 음식이 들어왔네? 또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음식이 안 들어왔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우리 췌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지치게 돼서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이 자꾸만 나오게 되고 불필요한 인슐린이 나오게 되니까 자꾸만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저는 내장 지방 빼는 세 번째 원칙을요. 규칙적인 식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세끼 식사, 만약에 두 끼를 하시더라도 두 끼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싹 정리가 되고 내장 지방을 덜 쌓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모든 운동은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걷기, 조깅, 그리고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근력 운동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HIIT라고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자병을 탈출하라는 말씀드려요. 요거는 이제 운동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인들은 운동할 시간도 따로 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도 안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의자만 보면 앉으려고 한다. 이게 의자병이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있더라도 좀 서 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도 좀 걸어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닐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게 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장지방 빼는 원칙은요. 스트레스 줄이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것은요. 참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스트레스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인류가 아주 옛날부터 추위에 시달리거나 기아에 시달리거나 맹수에 쫓길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저 깊숙한 곳에다가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맹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닌데 김 대리가 김 부장한테 혼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기전이 똑같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잠을 못 자면 또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장 지방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스를 그래도 잘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시고 종교 생활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이와 명상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이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술, 담배예요. 예전에는요. 담배가 식욕을 떨어뜨리고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담배를 일부러 피웠던 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제 정리가 됐죠. 담배는요. 내장 지방을 더 쌓이게 해서 복부 비만을 만든다는 이론이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입맛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더니 건강에는 물론 안 좋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해서 복부 비만을 만들더라. 그래서 금연은 필수고요. 술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내장 지방 많으신 분들 이제 설문지를 하다 보면 술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대인들 우리 혼술 드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 너무 많죠. 술은요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술은요 어떤 신박한 기능이 있냐면요 근육을 빼다가요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사진은 배짱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술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독소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간에서 얘를 해독하냐고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없습니다. 술은요 끊어주셔야 되고요. 내장 지방을 빼는데 금주는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만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비만이 돼서 건강이 망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식습관, 운동습관, 수면습관까지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토탈 리셋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잘 개선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잘 하시고 비만으로 안 가시는 몸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